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길었던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명절 전에는 약세를 보였다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상승한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속설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 경고등이 켜진 국내 증시. 지금 필요한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대표님, 연휴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 오늘 정말 추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7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긴축 정책들이 이제 좀 오래 간다라는 시각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이제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그 방향성으로 좀 나아간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연휴 초반에는 아시아 증시들 봤을 때 항생지수 막 3% 급등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난주 이제 목금 쉬어갈 때 항생지수가 갑자기 뭐 3% 급등하고 니케이도 1.6% 급등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저도 지난주 연휴 때 거의 뭐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들 계속 지켜봤는데 분위기 좋다가 우리나라 개장 직전에 뭐 항생지수나 니케이 다 폭락하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뭐 S&P 뭐 다우존스 전부 다 폭락하고 갑자기 국채금리 뭐 4.8까지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악재란 악재는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1,360원을 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쌀쌀하긴 하지만은 악재는 많이 반영되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가 반영된 것 같다. 예, 한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래서일까요? 다행히 그동안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였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일정 부분 넘겼다는 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비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또 커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후폭풍 만만치 않은데 김도연 대표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셧다운들은 미국 GDP와 실업률,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이번 셧다운 위기를 넘긴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만 명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되면 정부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 기능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매우 심각하고 대내외적으로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위기를 넘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셧다운 위기는 일단락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2,400포인트를 겨우 턱걸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뭐 2,400 깨질 것이다 뭐 이런 공포감도 생길 것 같은데, 한 대표님은 이러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2,400포인트가 지금 거의 뭐 턱걸이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되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뭐 앞으로 악재는 다 나왔고 내년에 큰 이벤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 네, 그 미국의 전체 그 시민들, 그 국민들의 자산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401k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그 당에 대한 투표권이 좀 힘을 많이 잃게 될 텐데, 저는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선 기간에 그 전년도에 3, 4분기 때는 어땠느냐? 대부분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은 하락하는 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4분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주식시장에서 보시면은 상승하는 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악재랑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긍정적인 이슈. 뭐 지금 현재는 찾아보긴 힘들지만 조금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이 재료가 이슈가 차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간에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표 이후 근원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도현 대표님, 이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PCE는 미국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데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쳤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고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한 긍정적인 행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물가의 방향성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10월 말에 있을 9월 PC까지 잘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이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주식시장 하락했다고 해서 잊을 수도 있는 건데 다음 주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찬바람 부는 증시에 어떤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3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은 고금리의 장기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물가 지표를 확인을 했더니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된다면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경우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매수세 유입이 집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충분히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주요하게 보셔야 하는 종목들 장중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대표의 장중 브리핑 백발백중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김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한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요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실적 시즌이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다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필요한 거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 대표님 속 시원한 전략 하나 제시를 해주시죠. 저는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하고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손실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 그거는 좀 더 다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3분기 가이드나 어닝 가이드나 아니면 가이던스나 4분기 가이던스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이던스가 괜찮은 종목들은 쭉 끌고 가셔도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저는 일부는 좀 잘라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이게 특히나 테마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은 좀 차근차근 투자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내가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 한 7, 80%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 80% 다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고 한 2%, 5% 뭐 이런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내년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에 많이 반응을 하시지 말고 내년까지는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까지 긴 관점과 함께 주식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미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한유희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 대표님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약간은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금리 상황, 고유가 상황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뭐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김 대표님 어떤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만약에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하는데, 시장 대응 차원에서 방어력이 강하고 변동성이 낮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고금리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금융주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보험 관련주들이 시장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이거 모두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자, 지금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종목을 찾는 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두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대표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그 앞서서도 이제 전략을 말씀해 주실 때 현금 가지신 분들은 조금씩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그럴 때 필요한 종목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등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땐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보통 이제 적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제약바이오를 흑자 적자냐 이렇게 나누는 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실적 상향치가 좀 높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보다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도 공장이.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뭐 GSK부터 일라일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뭐 노바티스 이런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좀 수주를 성공했거든요. 계약 체결을. 그러면은 지금 4공장까지 지어가지고 1부터 3공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풀가동입니다. 완전히. 풀가동이에요. 그러면 4공장의 가동률이 빨리 올라와야 주가도 빨리 올라올 텐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2023년 매출 가이던스가 원래 4월 달 대비해서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3조 6천억 원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작년에 매출 비해서는 이게 20%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CMO, 위탁 생산에서는 좀 4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약품에서는 일단은 당뇨병 치료제가 있죠. 이거는 뭐 GLP-1 기반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미약품도 국내 그 한국산 그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위고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기반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원래 7월 28일 날 임상 3상 I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청을 완료를 했으니까 아마 10월 달쯤에 임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업화는 언제냐? 2026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 공장 가동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혹시 공장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시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분기 보고서에 매번 나옵니다. 분기 보고서에? 네, 매번 가동률이 나옵니다. 뭐 대부분 기업들이 공시할 때 공장 가동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장 주소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공장 이름이 있죠. 뭐 1공장이나 2공장, 3공장 있죠. 이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률이 분기마다 몇 프로인지를 보입니다. 근데 거의 풀가동이라고 하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트 들어가셔서 공시 확인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제 뭐 같이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공장 가동률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한용희 대표의 팁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김대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그래도 저는 반도체 섹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피크아웃을 확인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다운사이클에서 점점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하나머티리얼즈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하나머티리얼즈의 포커스링 수요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 반도체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포커스링 교체 수요가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에게 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도현 대표의 반도체 관련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용희 대표의 바이오 그리고 김도현 대표의 반도체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